바로 시작해볼게.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 이제 보시면 되고요. 파트 이제 처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식을 이렇게 좀 써볼게. 2차 방정식은 지금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제목이 이제 실근의 조건. 실근의 조건인데, 자, 여기서 내가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어떻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있잖아.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요.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뭐냐면 두근 중에서 있잖아. 두근 중에서 한 근이 양수면서 또 다른 근 있죠. 또 다른 근. 나머지 근이 음수일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좀 따져볼게. 우선은 두근이 모두 양수이다 보니까 이걸 좀 그래프로 이렇게 좀 나타내 볼게. 이 그래프로 좀 인식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거든요. XY축 이렇게 해가지고 원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차도 있죠. 2차도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서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지금 만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자,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좀 알파하고 베타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한번 세워볼게. 알파하고 베타 모두 다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관계식이 뽑아져 나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무조건 양수라고. 괜찮죠? 그 다음 곱해봐. 곱해보면 당연히 양수 나오지.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조건이 또 이런 형태로 나와요. 얘 보시면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지. 근데 이렇게 또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알파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이 이제 만족시키는 판별식 조건은 어떻게 되는? D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괜찮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무작정 외울 건 없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나타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제 세부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볼게. 자,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이제 그래프 형태도 이렇게 될 거야. XY축 기준으로 해서 원점 있잖아. 이런 식으로 풀고 지나가. 맞지? 그럼 이게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논다면 알파하고 베타 모두 다 음수다 보니까 더했을 때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했을 때 이건 좀 신경 써야 돼. 곱했을 때 어떻게 해? 둘 다 음수지. 그럼 이게 양수돼. 그 다음 판별식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날 때도 괜찮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그대로 0 이상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씩을 충족한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잘 이해하셔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한 근이 양수로 들어서 나머지 근 있죠? 나머지 근이 음수일 때. 그럼 이걸 좀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볼게. 이걸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좀 관계식으로 내가 좀 뽑아볼게. 비슷하게.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어.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베타 더했다? 자, 그럼 내가 좀 질문해볼게. 알파하고 베타 더하면 음수라고 양수 나올까? 몰라. 왜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2고 2야. 음수지. 근데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2고 2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이건 좀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로 있잖아. 알파 곱하기 베타 있지. 이거는 무조건 음수 나오지. 그렇지? 양수 음수니까.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조건이 이제 이런 조건이 또 생기겠죠. 판별식 있죠?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또 세울 수 있지. 맞지? 그럼 여기서 왜 들어오면 왜 안 붙겠어? 한 근이 양수, 나머지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없지. 맞잖아? 서로 다 두 점 풀고 지나가잖아.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써야지.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스타일 있죠? 한 근이 양수이고 나머지가 음수일 때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쓰면 돼. 근데 책에서는 이 조건 하나만 나왔어. 왜 이 조건 하나만 나왔냐면 내가 좀 얘기해볼게. 우리가 판별식 식을 쓸 때 이렇게 정리하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지? 자, 근데 여기서 한번 계산해볼게. 우리가 있잖아.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제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a분의 15 표현하잖아. 맞지? 이게 지금 음수라고 했지?
그럼 이거 나눴을 때 음수라는 게 뭐야? A하고 C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거야. 괜찮지? 자, C에 A를 나눴어. 음수야. 그러면 A랑 C를 곱해도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지. 왜냐면 보세요. 나눴을 때 음수가 나왔다는 건 뭐야? 만약에 C가 플러스면 A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고, 반대로 C가 마이너스면 A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잖아. 부가 반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맞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음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A 곱하기 C가 음수야 무조건. 이걸 여기다 집어 넣으세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다는 거야. 이게 무조건 양수라는 거 맞지? 여기다 비제곱을 더했어. 그럼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로 표현되는데 A분의 C에서 A 곱하기 C가 음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 그럼 이 부등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동 발생적으로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거야. 자동 발생적으로 양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두 개씩을 써야 되는 게 맞으나 이 조건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이 조건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 있죠. 할머니 양수이고 나머지 음수일 때는 이 조건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만 잘 유념해 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이 조건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쫙 이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대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가 조금 난이도가 좀 높게 하면은, 이거는 좀 세부적인 조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오른쪽에다 볼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야 일단은. 자, 이것도 크게 지으면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내가 해볼게. 첫 번째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조건이 두근이 모두 P가 있는데 P보다 큰 거야. 이렇게. 일단 조건, 이 첫 번째 조건을 내가 좀 그래프를 좀 나타내볼게. 만약 이게 된다는 거야.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 참수가 이렇게 훑고 지나갔을 때 있지. 이거 알파와 베타로 본다면 P는 어디 있다는 거야? 알파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죠. 괜찮지? P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부 조건식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의 중심축이지. 중심축. 이걸 우리가 계산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게 줄 수 있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잖아.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심축의 X좌표 값을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A를 이렇게 묶게 되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묶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이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4A분의 B제곱 이렇게 돼요. 이러면 괜찮지? 그러면 이 중심축의 X좌표 값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지.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또 된다고. 맞지? 마이너스 2분의 2A분의 B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세부적으로 이제 조건식을 좀 하나 좀 써볼게. 일단 첫 번째 이제 이런 조건식이 이제 성립될 거야. 첫 번째, 이 중심축에 해당되는 이 함수값 있지. 중심축의 X좌표 값에 해당되는 함수값은 무조건 음수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다시 얘기할게. 자, 중심축에 해당되는 이 X좌표 값 있지? 이 X좌표 값은 이 P를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P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거 그래프 자체는 좀 Y는 fx라고 표현할게. fx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P에 해당되는 함수값 있지. P에 해당되는 함수값은 X축 기준으로 위에 있지. 그래서 FP는 양수다 이렇게 쓸 수 있어. FP는 양수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있죠? 편하지 않죠? 세 번째 조건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니까 이렇게 서로만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상관은 없지. 한 점에는 상관없지? 그래서 3의 B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요.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면 이게 세 가지 조건식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좀 정리해줄게. 이게 한 번에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고 했어? 그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지만 x축과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만날 수 있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작업했냐? p보다 크니까 일단 알파벳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축의 x 좌표값을 마이너스 2의 분의 b로 직접 구해줬어. 이 과정 통해. 맞지? 완전 좀 바꿔줘서. 자, 그럼 여기서 이 중심축의 x 좌표 이거지. 이게 실제로 p하고 비교해봤을 때 더 크지? 오른쪽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방정식 이렇게 하나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p에 대한 함수값이 보통 양수죠. 그러니까 fp는 양수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쓸 수 있지. 한 점에서 만나고 서로 다른 두 점 만나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분이 모두 p보다 클 때는 이거 세 가지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잘 좀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다. 서면 228페이지예요. 미디어는 피곤하구나. 미디어 좀 많이 피고 잠을 좀 못 잤지? 그리고 자, 두 분이 모두 피보다 작다 했거든요. 이건 일반 조건이랑 비슷한 거 보시면 돼. 다만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내가 뭐 y축은 굳이 이게 안 그려도 될 것 같고 x축을 딱 그려볼게. x축. 두 분이 p보다 크다는 거는 이렇게 알파 베타지 서로 다른 알파 베타라는 점이 있을 때 p라는 점이 이제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아까는 좀 반대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조건은 비슷하게 가면 돼. 이건 이제 중심적 x좌표 뭐야? 마이너스 2a 분의 b지. 마이너스 2a 분의 b가 p보다 작다고 해서 마이너스 2a 분의 b가 p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로 p에 대한 함수값이 또 양수가 되죠. 그래서 fp는 양수다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점을 만날 수 있잖아. 그렇지? 한 점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판의 t는 0 이상이라 쓸 수 있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있죠. 이건 첫 번째 케이스랑 비슷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똑같잖아. 첫 번째 조건씩만 다른 것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건 잘 입력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건이 있어. 두분 사이에 P가 있다. 두 분 사이에 P가 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게 X축에서 이게 풀고 지나가나? 알파, 베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이거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세부적인 조건 한번 쓰자고. 첫 번째 케이스.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가볼까? 여기 지금 중심축을 보내, 중심축. 그렇죠? 중심축은 뭐야? 알파벳 딱 중점인데, 이 중점이 P보다 생각해서, 오른쪽이 있는지, 왼쪽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해되지? 그럼 봐봐.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 중점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게 여기 있지? 근데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잖아. 여기 사이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P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모르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제 부등식으로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있죠? 요걸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이제 함수값이죠. P에 대한 함수값 무조건 음수 나오지. 무조건 음수 나와. 그래서 FP는 어떻게 돼? 음수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되겠다. 판별 쓰면 되잖아. 자, 여기서는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 맞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 T는 양수다 이렇게 쓰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쓰시면 되나? 마찬가지로 책에서도 이거 없어. 판별 D가 양수라는 조건 없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를 잘 해석하시면 봐봐. P에 대한 함수가 음수지. P에 대한 함수가 음수면 자동화 쓴다고 그랬잖아. 서로 다른 구성원에서 훑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 없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 써도 돼. 써도 돼? 어쨌거나 두 번째, 세 번째 교집합을 구해서 답을 내는 거야. 두 번째 이거 요 조건에 이걸 답을 내면 똑같다는 거야. 틀린 건 아니니까 일단 이해만 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까지 얘기해봤고,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이제 네 번째요. 이건 막 네 가지 조건이 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지우고 내가 여기다 써볼게. 자, 이거 이렇게 돼. 이게 좀 복잡하게 돼요. 이렇게 됐어. 두 분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는 거야. 두 분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PQ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제 X축을 그려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알파 베타잖아.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PQ 사이에 있다는 건 뭐야? P가 알파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고 Q가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지. 괜찮지? 사이에 있는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세부 조건을 또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축인데 그렇게 중심축이 그 중점이 중점. 그래서 여기서 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되잖아.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쓰시면 일단 이렇게 될 거야.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써볼게. P에 해당되는 함수가 Q에 해당되는 함수가 모두 양수되지. 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첫 번째 거 이렇게 썼는데 첫 번째 FP는 양수하라고요. FQ도 양수하라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쓸 수 있을 거야. 중심축 내가 지금 구했지. 이 x좌표 값이 P하고 Q 사이에 있잖아. 어쨌거나.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2보다 크면서 Q보다 작다 쓸 수 있지. 괜찮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도 이렇게 쓸 수 있어. 판별식 한번 써봐야지. 접근해봐야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잖아. 두 분이 모두 PQ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도 돼. 한 점에 만나도 되잖아. 상관없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났다가 서로는 두 점에 만날 때 모두 토탈해서 값의 양수다. 0 이상이다. 이 조건 쓰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보다 작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 네, 두 분 사이에 P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분이 모두 PQ 사이에 존재하는 요 네 가지 케이스. 그래서 요 네 가지 케이스를 이게 세부적인 조건식으로 쓴 거야. 그래서 세부적인 조건식으로 무작정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꼭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여기서 세부적인 조건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안다는 전사에서 이제 대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대표 문제. 자, 23번 좀 풀어볼게요. 23번. 이게 좀 문제 풀어야지 좀 감이 좀 잡혀. 23번. 녹화하기 때문에 이거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도둑한 거 있으면 이거 보면 돼. 23번. 이제 23번 괜찮아. 이거 아까 첫 번째 판지에서 배웠던 실수되고 왜 관련된 문제야. 자,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이제 이런 조건이 있대. 두 분이 모두 양수야. 두 분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 자, 세부적인 조건 내가 썼는데 이거 무조건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프를 좀 그려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라고 내가. X축 기준해서 서로 다른 중점에서 지금 만나던가 한 점이 만나던가 두 번이 만나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게 알파가 되고 이게 알파고 베타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조건식을 좀 써볼게. 자, 일단 이게 이렇게 돼. 이거를 이제 fx라고 해볼게. 만약에 이걸 fx라고 본다면 f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어. 완전 제로식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반으로 잘려. 절반 잘리니? 그 다음에 여기서 k 플러스 3이 되고 이게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지? 내가 이거 왜 굳이 구해줬을까? 중심축의 x좌표만 구하려고. 그래서 중심축을 딱 잘라서 이제 x좌표 구하니까 x가 k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세부적인 조건 쓸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일단 알파, 베타 이용해서 근각에서 관계를 먼저 이용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어떻게 돼? 두 분이 모두 양수다 보니까 알파와 베타 더했을 때 무조건 양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곱했어. 곱했을 때도 당연히 양수 나오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있죠. 세 번째 조건은 그냥 판별 쓰면 되잖아? 한 점에서 만났다가 서로는 두 점 만났다. 그래서 판별 t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야. 물론 내가 여기서 지금 fx를 이렇게 완전지에서 고쳤는데 굳이 이거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답을 낼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이용하셔서 구하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짝 좀 설명을 해줄게. 왜 이 중심축을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되느냐? 두 분이 모두 양수라 했잖아. 두 분이 모두 양수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봐봐. x가 k 플러스 1이라는 이 지점에서 이 함수가 있지. 이게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렇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조건식을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좀 넘어가 볼게. 자,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 조건과 비슷하게 좀 가볼게. 첫 번째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거 음수가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된다는 거 양수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는 거 이것도 0 이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살짝 좀 작게 좀 그려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그 음수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y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부호가 아니라 구분이 서로 다른 부호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마 기억날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는 음수가 아니고 이 조건 하나였지? 그래서 답을 이렇게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직 계산 안 했잖아.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지. 여기다 결합시켜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돼. 이게 양수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지. 이거 k 플러스 3이지. 이거 양수다. 이거 두 가지 있고 그 다음 판별식 d가 이제 0 이상이지. 여기서 4분의 1을 써봐.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이제 교집합을 해야 되잖아. 하나씩 계산하면 돼.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 그 다음에 이거는 정리 좀 해줘야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k제곱,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2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가 1 이상이고 2 이하다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다 구했단 말이야. 요거에 이제 교집합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수익선 그려볼게. 수익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씩 점을 좀 찍어볼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자, 하나는 이거부터 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거부터 크대.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돼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집합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좀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색칠해볼게.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이게 토끼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이 색깔로 칠해볼게요. 노란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또 이렇게 색칠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있잖아. 빨간색하고 초록색과 노란색의 교집합을 위해야 근데 이거 다 쓸 때 있잖아. 이 부분을 쓰면 안 돼. 이번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겹쳤잖아.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노란색 겹친 부분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을 답을 써야 돼. 알겠니? 자, 그렇게 해서 답을 내니까 이게 1 이상이 되죠? 그렇죠? K가 1 이상이 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좀 해볼게요. 비슷한 형태가 가니까 이것도 이렇게 돼요. 이게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 자, 이거 양수죠? 이거 양수니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그대로 갈 거예요. 이거는 살짝 이거 바꿔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가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똑같았잖아? 이건 그대로 요거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에 이제 교집 바꿔야 돼. 이것도 수익선 좀 그려봐. 약간 형태가 좀 비슷해요. 어쨌거나 점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색칠해볼게. 일단 나눠 색칠하면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그 다음에 또 노란색 해볼게.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것도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흰색을 해보면 이게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노란색, 빨간색, 흰색이 교집합구요. 네. 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아니야. 흰색하고 빨간색이 교집합이. 이것도 아니야. 흰색하고 노란색 교집합이. 이게 답이지. 흰색, 노란색, 빨간색 교집합이잖아.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색칠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K가 마이너스 2까지가 된다는 거. 다시면 이것만 좀 주의해주면 돼. 그래요. 그 3번은 좀 쉬워요. 알파 곱하기 베타만 쓰면 되잖아. 알파 곱하기 베타 뭐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K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이게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좀 넘어가 보시면 24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두 번째 형태 있죠? 실근의 부호 있죠? 실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 이것도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뭐야?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이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하면 그려볼게요. 아니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게 알파고 베타인데 알파고 베타인데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맞지?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야. 자 여기 24. 설마. 이거 좀 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fx 있죠. fx를 이렇게 일단 써보라는 거야. 왜 그래프를 나타냈으니까 함수로 나타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1보다 이게 크다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인가 세 가지 조건 썼었죠. 세 가지 조건 하나둘씩 좀 써주시면 돼요. 우선 있잖아. 1에 해당하는 함수가 무조건 양수 나오지. 맞지? 이게 x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잖아. f는 양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어떻게 썼었어? 이때 중심축의 S좌표 구했었잖아. 근데 중심축의 S좌표를 직접 구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계산하니까 이게 X는 A가 나와. 맞죠? A가 뭐라는 거야? 1보다 크다는 거지. 오른쪽에 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뭐야? 판매 쓸 수 있지? 판매 쓸 수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도 상관없죠? 이렇게 하는 거랑 상관없지? 그래서 판매 T는 양수가 이렇게 쓰는 문제지. 0 이상이야.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잘 받아주시고 계산을 잘 해주시면 계산이 잘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시고요. 이거 붙고요. 그 다음 판매식 여기 쓰니까 4분의 2 써서 이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3 이상이면 이렇게 되시고요. 자 이게 이제 조직화 구해야지. 그림을 잘 그리시고요. 3 이상이죠. 1 이하지. 그 다음에 1 이상이죠. 교수가 뭐야? 2분이지. 색칠 잘해지니? 그래서 얘가 뭐야? 3 이상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 그래서 24번 있지? 24번이 두 번째 파트. 실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니까 잘 파악하셔서 계산하세요. 자, 그 다음 25번 볼게. 자, 이번엔 좀 교정 좀 집중해보자. 민지하고 선생님 좀 집중해서 보시고, 이거 25번인데요. 25번 여기 서서히. 자,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어요. 좀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 서윤아. 이거 좀 보세요.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지? 2차 방정식 두 분이 0하고 이상이 있대.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풀고 지나갔어. 알파고 베타지. 0하고 이상이 있다는 건 뭐야? 0은 왼쪽에 있고 2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아 그래. 그럼 일단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쓰시면 되죠. 첫 번째 조건 바로 한번 써볼게. 이건 우리가 만약에 fx라고 하면 fx 못 써. 0에 해당하는 상수가 0이고 2에 해당하는 모두 양수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을 신경 쓸 수 있을까? 판별식 이제 세 번째 조건 판별식을 먼저 좀 써볼게. 판별식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나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지. 앞서 마찬가지로 이제 축의 방정식이었죠. 축의 방정식. 알파하고 베타 중점이지. 중점에 대한 x좌표가 이건 구해줘야지. 2로 나누시면 돼. 자, 그래서 이게 x가 2분의 n 플러스 2가 돼. 맞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이거보다 크면서 이거보다 작은 거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잘 계산하셔서 교집합 구하시면 돼요. 자, 계산해볼게. 자, 이게 F0 뭐죠? X는 0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좀 빼보면 이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 이건 좀 계산 좀 하셔야 돼. 이거 하니까 이게 4가 나와.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와.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3의 n이 이게 넘어가요. 그럼 이게 날아가죠.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3분의 1보다 작게 쓸 수 있어. 맞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 n보다 작게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두 개가 잘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 보시면 양변에다 2로 곱하시면 돼. 2로 나눠주세요. 2로 빼주세요. 이렇게 돼.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판별식. 이거 4분의 1이 안 돼. 4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불행히도 그냥 계산해주세요. 플러스 되지? 되지? 계산 되지? 8m 되지? 그래서 이거 하니까 4가 날라가. 이렇게 돼.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m 곱하기 n 플러스 8. m 곱하기 n 플러스 8이니까 0 이상이고 마이너스 8 이하나 이렇게 되지. 다 하고 있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조건에 교집합 거였어. 수익 좀 그려보세요. 찍었어. 이거 찍었고. 색칠을 좀 해보면 이게 이런 느낌으로 우리 가는 이렇게 색칠해보시고 이것도 색칠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란색 색칠해보시고 뭐야? 3분의 1이죠? 3분의 1 작다? 자 그럼 빨간색, 흰색, 빨간색 교집합 뭐야? 이거 그 다음 이건 두 개야 이건 맞지?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잘 이제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잠깐 멈춰서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 다시 한번 이제 점을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 개씩 좀 색칠 좀 해볼게요. 자, 시작. 3분의 1보다 작다 노란색. 보다 작다 흰색. 조금 괜찮아.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해볼게. 이건 이상이다. 빨간색. 그 다음에 빨간색.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집합을 좀 확인해 주니까 지금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이 되는데, 이거 살짝 지금 여기서 그 범위가 있잖아. 살짝. 이거 빼먹었잖아. 깜짝이야. 이거 빼먹었는데. 마이너스 2까지 있죠. 추가해볼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거든. 이건 좀 색칠하게 이렇게 해. 어쨌거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추가시키잖아. 그 교집합이 여기서 이쪽까지. 자,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서 3분의 1까지 되는 거지. 그래도 우리 있잖아. 확실하게 해봐야지. 다시 해보자. 이제 점을 좀 추가가 됐으니까 다른 순서대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되실 거고요. 3분의 1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또 옴니 1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6가 되실 거고요. 그래.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조건 볼게. 첫 번째 조건은 요거하고 요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니까 이건 교집합은 아니라 그냥 같은 색깔을 칠해주면 돼.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하나가 또 이렇게. 그럼 이건 동시에 발생된 거잖아. 동시에 발생되는 거니까 굳이 이건 필요하잖아. 왜냐면 어차피 교집합이거든? 그냥 이렇게 색칠해주면 돼. 이게 첫 번째 조건 색칠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있죠.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야. 이렇게 색칠해주면 돼. 이게 이거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있죠? 이건 이제 노란색 칠해볼게. 자, 이것도 동시에 발생된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이게. 그럼 좀 보이실걸? 자, 빨간색, 흰색, 노란색이 교집합이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지. 이거지 뭐. 맞지? 여기 흰색 없잖아. 이건 흰색, 빨간색, 노란색 다 바로 들어가는 영역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위로 보니까 이게 n이잖아. 0 이상이면 3분의 1 적당히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25번까지 완성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짝 문제 풀 시간 줄게. 좀 내가 많은 거를 좀 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엄청나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화이트컷 문제 풀어보시면서 좀 익숙하게 좀 다뤄볼게. 번호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다은이는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근데 어차피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 되긴 하는데 번호만 다르지 비슷하게 하거든요. 오늘 내신 해요. 오늘 해주려고 그러지. 이 수업 시간에? 일부 시간에 저는 해주려고.